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프로 주식리그 시즌3 8분의 감독님들과 함께 이번에는 야구 컨셉으로 수익률 대결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5주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 그 두 번째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과연 어제 오늘 이 순위표에 변동이 생겼을지 성적표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1위 감독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종훈 감독님 27%대 상승률을 2일 만에 달성하고 있는 모습이죠. 또 빠르게 2위가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금종욱 감독님이 20%대 상승률 달성해주고 있고요. 그 밖에 배찬수 감독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장에서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대 상승률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최명장 감독님도 2%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감독님들 대부분 플러스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우리 이모학 감독님이 1%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임상현 감독님이 1%대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고요. 김선윤 감독님이 2%대 그리고 8위에는 성경희 감독님께서 이름을 올리고 계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우선 오늘장 경기 분석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장 전문가님 그리고 임학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시장 얘기하기 앞서서 우선 제가 듣기로 우리 감독님께서 지난 리그의 또 우승자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리그 임하는 각오가 남다를 것 같아요. 각오 한마디부터 들어볼까요? 네, 프로 주식 리그 벌써 3회차네요. 그러니까요. 네, 1회, 2회 모두 다 우승을 한 아이고. 우승자로서 3회를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시장이 이제 증시도 하반기로 들어섰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농구 컨셉으로 지금 이번에는 야구 컨셉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번에 시원한 홈런으로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버저비터 3점 슛을 날렸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멋진 말루포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수익률로 시원한 한 방을 선물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수익률 계좌 빵빵하게 우리 다른 전문가님과 함께 챙겨보신다면 시장이 약간 좀 소외되고 계시죠, 그죠? 이런 부분들 충분히 채워 나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네, 홈런 한 방 좀 기대를 해볼 법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우리 최명장 감독님의 각오도 좀 들어봐야겠죠. 이에 대항할 어떤 각오 있을까요? 네, 열심히 해야죠. 마냥 열심히 해야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옆에 계신 또 임학 또 감독님, 네. 또 상당히 제가 옛날부터 아는 분이라 실력도 출중하신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분보다도 임학 감독님이 제일 좀 두려운 존재. 오. 그렇지만 또 전력을 좀 잘 파악하고 계시겠어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전력이란 건 없죠. 근데 시장 사이클에 따라서 자기와 또 그게 궤를 같이 하는 경우는 또 수익이 잘 나올 수도 있고 또 나랑 좀 안 맞는 시장인 경우에는 좀 수익이 안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이 좀 지금은 저리 맞나요? 임무학 감독님한테 아주 좋은 시장이 아닌가. 절대 그랬잖아요. 두 분이 이렇게 칭찬 속에 좀 견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또 어떻게 보셨을지가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한 번씩 짚어주시죠. 네, 방금 우리 최명장 우리 감독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시장이 각자에 맞는 좀 구질의 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타자가 모든 공을 다 치진 않잖아요. 그쵸. 야구를 보면 변하고 잘 치는 분은 있고 몸쪽 막 꽉 찬 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확실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걸르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간의 이런 좀 버블들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주식은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수익률을 계속 주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2021년도 코로나 때 어땠죠? 모두가 다 코로나 했을 때 셀트리온도 그렇고 그때 당시 SK 바이오사이언스, 따상, 신풍제약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당장 코로나 이건 안 하면 다 큰일 날 것 같았지만 그 종목들 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박살나 있습니다. 그죠? 불과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도 안 됐죠. 그죠? 지금 뭐 2차 전지만 붙으면 모두가 다 불같이 올라가고 에코프로가 PER이 막 200배가 넘어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에코프로가 오늘 시가총액 현대차를 넘었어요. 뭐 이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공은 저는 걸릅니다. 안 쳐요. 예, 이거는 뭐 계속 휘두르다가 오히려 나간 주자들도 병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은 걸르고 또 우리 종목 제가 지금 기준에서 수익률이 약간 월요일 화요일 안 났죠? 에코프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차전지 안 했기 때문에. 일부러 걸으신 거라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자는 분명히 나가 있습니다. 아, 네. 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이따 종목도 말씀 좀 드리겠지만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감독님 벌써 이 시장의 구질을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홈런 날리기 위해서 그 한타만 노리겠다. 지금은 좀 흘려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감독님께서는 구질 파악이 좀 되셨을까요? 지금 시장도 저한테도 좀 맞는 시장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뭐 프로라 그러면 이것저것 가릴 수는 없죠.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해볼 요량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감독님 나랑 좀 결이 맞는 것 같다. 이 시장 파악하는 그 센스가 나랑 좀 비슷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마음속으로 픽을 정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두 분의 감독님과 보다 자세하게 소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톡방으로 참여하시는 방법 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보시죠. 네, 포트폴리오 리뷰 본격적으로 하기 앞서서 오늘 시장에서 안타 친 선수들 만나봐야겠죠. 우선 1루타까지 진출한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루타 진출한 선수는요. 네, 바로 이 조선주 선수입니다. 요즘에 2차 전지 이야기만 핫한데 그런 가운데 굉장히 조용히 강한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최명장 감독님 분석부터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네. 지난 이제 주전 선수로 한국 하번을 꼽아주기도 하셨고 하니까 좀 더 궁금합니다. 이 조선주 선수를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실까요? 지금 뭐 가장 호황인 업종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 LNG 관련해서 지금 수주 호재가 계속 터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선주는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될 거는 이 사이클 업종이죠. 그러니까 그 좋은 경기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주 좋은 시절이 있는 반면에 또 몇 년 지나면 또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또 변하는 그런 어떤 사이클링 업종인데 그래서 그 사이클을 잘 타셔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이 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업종이에요. 그래서 그걸 미리 지금 선반영해서 지금 주가는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수주 낭보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쪽보다는 조선기자재 쪽을 좀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뭐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다른 조선주들을 제가 과거에 매매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링 업종은 매매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조선기자재 쪽은 이제 상승으로 제대로 터닝하는 그리고 수주를 굉장히 큰 수주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이익과 함께 성장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섹터는 혼자서 매매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우리 감독님의 코칭이 장중에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고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하단에 나오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우리 이무학 감독님의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수주 소식 맞아요. 연일 좀 들려오고 있는데 이 조선주 이 선수를 어떻게 보실까요? 네, 조선주는 항상 좀 안 보면 올라가 있고요. 맞아요. 쳐다보면 또 내려가 있어요.
작년에도 뭐 태조 이방원에서 뭐 조선주 했더니 또 쑥 숨어버리고 요새 뭐 2차 전지주들 막 하는데 또 끼어서 올라오죠. 이렇게 약간 좀 샤이 조선주 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시장이 그렇다는 거고요. 일단 뭐 조선 업황은 말씀드렸다시피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수주가 좀 에너지와 관련된 LNG선이나 뭐 국제유가 이런 게 연동돼서 이렇게 좀 에너지 가격에 따라서 뭐 가격대가 플랜트 가격대가 좀 틀려질 수 있다라는 게 좀 조선 업황이 좀 어려운 거고요. 예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에너지 가격이라는 게. 그리고 또 이게 차와 같이 뭐 5년 타고 10년 타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발주가 나오고 한번 나가면 이게 뭐 30년, 50년 되는 긴 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 이제 조선 선사들의 발주량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렵고 또 건조 기간이 또 길기 때문에 이게 또 공급 딱 계약을 딱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얼마 딱 체결하는데 인도할 때 돈을 받아요. 계약금만 딱 제시를 하고 인도할 때 돈을 받기 때문에 과연 얼마의 수주했냐? 잔뜩 수주만 해놓고 이거 거의 뭐 저가 수주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수익성에 대한 또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주 저도 약간 좀 꺼려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래서 뭐 시세는 정답이니까 뭐 굳이 뭐 말릴 필요는 없겠지만 조선주들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모두가 다 떠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조심할 필요 있다. 네, 그렇게 뭐 가볍게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끄럼쟁이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우리 감독님의 이야기가 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2루타까지 진출한 선수도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2루타까지 진출한 선수는 단연 뭐 엔터주가 있습니다. BTS 정국이 빌보드 차트 진입을 했다 이러면서 오늘 엔터주들 동반 강세를 보였고요. 뭐 그런 가운데 JYP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경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감독님, 이 엔터주가요. 지난 2분기에 꿈틀하더니 또 오랜만에 동반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이 엔터 선수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일단 코스닥에서 부빌 언덕 실적이 가장 좀 베이직하게 좋아질 수 있는 건 엔터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숫자로 증명을 해줬잖아요.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업종 섹터들이 막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정작 눈에 띄어나게 실적이 좀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쪽은 엔터밖에 없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2차 전지가 지금 뭔가 천하 2차 전지에 천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좀 대안, 뭐 보완제 개념은 아니지만 좀 대체제 개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섹터는 저는 코스닥에서는 엔터가 유일하다. 네, 엔터가 유일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엔터주들은 2차 전지를 지금 무서워서 못 들어가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대체제로서 뭐 계속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고 일단 저는 최선호주로 굳이 꼽자면 전 JYP를 최선호주로 뽑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른 엔터주들은 뭐 다른 펌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해요. 가장 기본에 충실한 회사 뭐예요? 이 아이돌을 발굴을 하고 육성을 해서 K-팝을 성공시키는 해외 진출에 성공시키는 이러한 그 가장 클래식한 것을 가장 잘하는 회사가 JYP입니다. 다른 기업들 다른 거 화장품도 하고 땅도 사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이렇게 좀 사고 안 칠 수 있는 종목 어떻게 보면 엔터도 사람 장사이기 때문에 가장 사람 장사했을 때 사람이 자원이니까요. 그죠? 가장 안전한 JYP 그렇게 최선호주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우물을 좀 잘 판다라고 JYP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문득 궁금한 게요. JYP 중에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나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모르지만 한 우물을 트와이스. 네. 샤이군요. 샤이 JYP 팬이어가지고 네. 말하기가 좀 꺼려지신 것 같은데. 요새 저희 때는 거의 H.O.T, 잭스키스 이렇게 남자 아이돌 시대였는데 이 트렌드가 보니까 지금 르세라핌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너 누구죠? 여기까지입니다. 모르는 척하는 것 같은데 JYP에 대해서 또 빠삭하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엔터주 나도 좀 관심이 간다. 그리고 감독님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장중에도 소통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엔터주 이야기 한창 나눴는데 최애 아이돌 그룹이 있을까요? 저요? 네, 감독님. 감독님, 저의 눈을 피한다고 답변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 엔터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K-팝 문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게 꽤 됐습니다. 그렇죠. 그때 왜 이 엔터주를 저는 쳐다보지 않았냐면 네. 사실
이쪽에 요즘 뭐 걸그룹, 보이그룹 너무 많아요. 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K-팝을 솔직히 너무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니 그 뭐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뭐 효과를 뭐 나타내는 것도 좋고, 그리고 지금 이 K-팝 영향으로 해외에서 지금 한국 음식점도 줄 서서 먹는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효과가 상당한 것인데, 네. 그리고 이제 뭐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일 수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잘 알 수 있는 분야는 우리도 한계가 있는 거죠. 전문가라고 뭐 모든 업종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웠던 것은 그때 K-팝 문화가 확산이 될 때 왜 엔터주를 좀 관심 있게 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스스로 지금 반성. 다시 한번 반성을 합니다. 네, 이렇게 1루타까지 진출한 엔터 선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리 감독님과 이야기 보다 자세하게 나눠보고 싶다. 우리 감독님 이 코칭 나랑 좀 맞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장타 선수도 만나봐야겠죠. 3루타까지 진출한 선수 확인해보시죠. 네, LS그룹주 나왔습니다. 뭐 당연히 3루타 진출은 LS그룹주죠. 어제 3루타 선수가 포스코 홀딩스 그룹주였는데 오늘은 LS그룹주가 이렇게 3루타까지 진출한 선수로 꼽혔습니다. 2차 전지에 관련한 종목들의 이 질주가 멈추지 않는 것 같은데 LS그룹주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감독님부터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LS그룹은 뭐 자타공인 아주 탄탄한 회사죠. 어. 예, 확실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산업에 지금 전선이라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깔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해저 케이블 쪽에서도 상당히 성장성이 돋보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금 미래 먹거리가 나타난 전기차 시장 이쪽에서도 지금 LS그룹을 또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오늘은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이벤트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 종목들, 이 LS그룹 종목들을 보면 다 차트도 상당히 양호하고 실적도 다 좋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LS그룹주 뭐 탄탄하다라고 이야기도 짚어주셨는데 이 LS그룹주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도 궁금하다. 감독님의 의견이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보다 자세하게 장중에도 소통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최명장 이렇게 3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노란 톡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무학 감독님. 네.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제2의 포스코가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어우, 정확합니다. 어. 네. 포스코 얘기 딱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카피 종목이 나온 거예요. 아. 포스코 홀딩스, 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뭐 이런 DX 이런 종목들이 그룹주 상세를 보이니까 이거 찾다 보니까 이제 요게 좀 비슷하네. 네, 그래서 이제 LX 일렉트릭, LX 전선아시아 뭐 이렇게 LS 그룹주를 카피 떠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일단은 모멘텀은 좀 전구체로 갔어요. LNF랑 이제 선화물 전구체로 갔는데, 전구체가 뭐냐면 2차 전지 양극재를 만들기 바로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파 볶고 뭐 감자 볶고 고기 볶고 해서 거기다 춘장을 딱 하면 짜장이 되는 거잖아요. 춘장을 넣기 전 단계. 이게 전구체예요. 여기다가 이제 이 니켈, 이 코발트, 망간, NCM을 볶는 거예요. 이거를 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 리튬을 딱 해버리면 이제 전구체가 양극재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한다고 하니까 LS 너도 2차 전지구나 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한 케이스인데, 저는 일단 오늘 이런 걸 보면서 참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좀 주식 시장의 좀 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뭐 공식은 없겠지만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갔으니 세로닉스랑 LNF가 오늘 가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에코프로가 다시 가더니 또 LS는 뭐야? 네. 아무튼 정말 이 시장에 마치 두더지 게임처럼 어디서 두더지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2차 전지들을 정말 랜덤 게임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이제 주식 짬밥상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게 카피 종목이 등장을 하잖아요. 거의 끝물이에요. 네, 이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뭐 제2의 뭐다라는 종목이 등장할 때 보통 그 시세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카카오를 두고 제2의 네이버다 했을 때 카카오가 고점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2의 뭐다 이렇게 카피 종목이 나올 때 항상 좀 조심해야 되는 좀 끝물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구질은 제가 거른다 그랬죠. 네, 제가 거르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투수는 교체되지 않을까.
네, 2차 전지 투수는 이번 주 내로 교체. 저는 다음 볼을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하나 짚고 가야 될 게 있는데 네. 일단 한번 보시죠. 지금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주 자체가 최근에 뭐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주도 상당히 핫 이슈입니다. 지금 뭐 또 오늘 신고가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를 오늘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팔았죠. 그리고 다른 포스코 그룹주들도 매도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일단 아셔야 될 것은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다라는 거. 그게 일단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증권사들이 가만히 있다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목표가를 줄상향했어요. 매수. 약 40만 원에서 뭐 최고 90만 원까지 거의 2배로 막 올려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정상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 포스코 그룹주에 지금 신용잔고가 1조가 넘었습니다. 신용잔고가. 빌려서 투자하는 비트라고 하는 신용잔고가 1조가 넘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시장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라인이 이제 신용잔고인데 신용잔고도 이제 20조 넘어왔어요. 그럼 신용잔고가 20조 넘어왔다는 것은 이제 조금 긴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지금 시장에 가장 핫한 그리고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이 2차 전지 쪽으로 B2가 상당히 몰리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위험한 신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우선은 지금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흥미로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마저 더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번 프로 주식 리그의 룰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룰 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프로 주식 리그는요, 총 8분의 전문가님과 주간 단위로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하루에 한 번 필수적으로 종목을 편입하게 되는데요. 다음 날 시초가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일 고가로 수익률 계산을 하게 되고요. 제시하신 목표가를 터치하게 되면 1회에 한해서 목표가를 수정하실 수 있고요. 포트폴리오 안에는 최소 한 종목부터 최대 5종목까지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매주 금요일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들을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고요. 총 5주간의 경기가 끝나는 마지막 금요일에는 모든 주간 수익률을 합산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왕중왕을 가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 리그 룰을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는 포트폴리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금종욱 감독님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컨디션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20%대 누적 수익률 달성해주고 있고요. 나노 신소재가 4거래일 연속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 포착됐고요. 이어서 우리 김선윤 감독님의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시죠. 제약바이오가 지금 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출전 하루 만에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문종 감독님의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시죠. 네, 1위 자리 굳히기에 나서고 계시는 걸까요? 어제 오늘 계속해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누적 수익률 27%를 돌파하는 모습이죠. 어제 견제 선수로 꼽히기도 한 오늘의 에코프로가 출전과 동시에 바로 홈으로 진입하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두 종목 모두 홈까지 들어와 준 모습이고요. 우리 배찬수 감독님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시죠. 네, 선수들 모두 경기 2일차 만에 컨디션 회복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누적 수익률 5% 넘어서면서 현재 6%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경희 감독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자, BHI가 현재 손절가를 설치를 했고요. 웰크론 혜택이 포스코 퓨처엠에 납품 이력이 부각이 되고 있죠. 오늘 플러스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경기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학 감독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1%대 누적 수익률 달성해주고 있고요. 관련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임상현 감독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누적 수익률 현재 마이너스 1.72%고요. STX가 0.07% 소폭 플러스권에 머무르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최명장 감독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플러스권에서 머무르고 있죠. 한국카본 2%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기까지 소폭이지만 이 플러스권에서 경기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감독님들의 종목을 무조건 따라하기보다는 우리 감독님들이 어떤 포인트를 공략을 하고 이 전략들을 세우는지 이 포인트에 집중하면서 경기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임학 감독님 네. 지금 구질이 흘려보내는 구질이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권에 머무르고는 계시잖아요. 네, 턱걸이 하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또 경기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글쎄요. 뭐 내일도 에코프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건데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상 또 주식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본다면 어느 정도 끝물에 와 있다는 게 직감적으로 또는 정황상 이렇게 그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 전략을 다르게 세워보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일단 스맥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뭐야 이런 시총 700억짜리 이런 구멍가게를 뭐 이런 작은 종목을 왜 스윙을 대회에서 갖고 나왔지? 약간 이막 스타일이 아닌데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이런 장세에서 오히려 이런 거를 갖고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총이 작은 애들이 아마 여러분들 더 많이 뭉개질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총 1,000억, 그러니까 유동성은 다 빨아 들어갔어요. 블랙홀처럼 에코프로, 포스코 이런 기업들로 2차 전지주로 시장의 유동성이 관심이 다 쏠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관심이 어디서 뭐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글로 갔어요? 주식시장은 유통시장이라니까요. 한쪽에서 물이 빠졌으니까 그쪽으로 물이 쏠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시총 1,000억에서 100억이 빠지는 거랑 시총 1조에서 100억 빠지는 거랑 시총 10조에서 100억 빠지는 거랑 틀리죠. 그러니까 시총 작은 애들이 똑같이 어차피 수급이 빠진다면 더 데미지가 큰 거예요. 가뜩이나 거래량도 없는데 유동성이 똑같이 빠져버리니 데미지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이유 없이 이렇게 유동성의 이유만으로 주가가 빠집니다. 근데 실적은 굉장히 좋은 실적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와 상관없어요. 2022년부터 실적 턴어라운드 112억 기록해줬고요. 올해 1분기에도 48억. 그러니까 보통 이런 작은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지는 게 일시적인지를 가장 큰 리스크로 봐야 됩니다. 근데 분기 영업이익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지금 벌써 2년째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일 없는 한 얘가 무슨 뭐 사람 장사는 뭐 엔터사도 아니고 공작 기계예요. 기계 만드는 기계죠. 그래서 수출 비중도 높기 때문에 이번 EQ 실적만 정말 헛발질만 안 한다면 지금 주가는 너무 싼 주가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신성 ENG입니다. 자, 일단 눌림목 잘 받고 있어요. 이 종목 저는 일단 클린 쪽에서 반도체 자, 뭐 HBM과 관련한 종목들, DDR5 관련한 종목들, EUV, 극나노 공정과 관련한 종목들 다 올라갔는데 클릴룸이 안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딱 찍었는데 잘못 찍었습니다. 자, KN솔이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뭐, 클릴룸 종목 몇 개 없는데 KN솔이 패턴은 똑같아요. 패턴은 11선을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 11선을 타고 갔는데 얘가 그냥 뭐 시장 무시하고 지금 벌써 그냥 일주일 만에 2배가 가버렸습니다. 이거 했으면 참 좋았을걸요. 어쨌든 간에 신성현이도 안 끝났어요. 이거 뭐 2배는 아니겠지만 상한가 한 번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앞단에 여기서 상한가 한 번은 찍어놨던 시세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클린룸 지금 온통 2차 전지 쪽으로 가 있지만 시장은 반도체를 다시 돌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2차 전지 쪽의 이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에코프로 BM 시총이 벌써 지금 한 50조 되는데요. 그죠? 이 사이즈를 담을 업종 없어요.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주,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2차 전지가 쉴 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올라가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끌어올렸지만 S전지 쉴 때 반도체가 다시 확 올라갔잖아요. 지금 2차 전지 오니까 반도체가 쉬죠. 다시 2차 전지 쉴 때 반도체가 다시 이런 식으로 업종 간 순환매는 이렇게 그래서 저는 클린룸, 신성 ENG 포기하지 마시라 그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2차 전지 관련한 섹터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이 시장에서 변화구를 계속해서 좀 노리시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감독님의 이야기가 좀 흥미진진하다,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이 코칭 장중에도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무학 이렇게 3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최명장 감독님의 선수들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현재 경기력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실까요? 일단 뭐 마음에 들지는 않죠.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네, 수익이 많이 나왔으면은 좋았을 것인데 그러나 뭐 저는 원래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단기에 어떤 뭐 수익이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도 중요하지만 또 이 종목이 좀 안정적으로 조금 더 큰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저는 소개해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안목으로 보시는 게 여러분한테도 훨씬 더 나은 수익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제가 뭐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두 가지죠. 한국카본하고 지금 삼성전기인데 한국카본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업황이 호황입니다. 근데 한국카본은 지금 현재 거의 4년치 일감을 다 확보를 한 상황이에요, 수주가.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지금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어떤 관계 회사와의 어떤 합병, 그러므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 그리고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이건 인문학 전문가도 좋아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이 11,000원대에서 계속 바닥 확인이 이루어졌죠. 여러 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우상향으로 튀고 나왔단 말이죠. 이 지금 우상향으로 치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봉이나 월봉을 보게 되면 이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위에 상단 매물대를 이제 여기 15,000원 라인만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그 위로는 얼마로 또 올라갈지 이제 실적만 받쳐준다 그러면 충분히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올라갈 때 따라가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1%든 5%든 싸게 잡을 수 있다면 그 기회를 노려서 남들보다 싸게 매수해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전략이 가장 심플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MLCC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MLCC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쪽에 쓰이는 지금 전장용 MLCC가 아주 가파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 그게 첫째.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그 세계 최고용량 MLCC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장 라인업을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에 적용된 이제 전기차 카메라에 탑재되는 파워 인덕터 양산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레벨업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종목도 오랜 시간 행보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오랜 시간 행보를 하고 최근에 위로 나가려고 하다가 멈칫하고 지금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어찌됐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미래 자동차 시대가 열리게 되면 삼성전기는 그 중심에, 그 핵심에 있을 종목이다라는 거. 그걸 일단 주안점을 두시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이라도 하락을 주면 싸게 매수해서 들어가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최명장 감독님께서는 야구 시합 경기가 정말 길게 이어지잖아요. 후반부까지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좀 천천히 접근을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감독님의 스타일이 나랑 좀 맞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최명장 이렇게 3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장 주전 선수들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자리에 안 나와 계신 감독님들의 내일장 주전 선수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어떤 선수들이 출전을 확정하게 됐는지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은 WCP 주셨습니다. 2차 전지 종목 굳히기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우리 김선윤 감독님께서는 이 철강주들 업한 개성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 솔솔 나오고 있는데 현대제철을 내일장 주전 선수로 데리고 오신 모습입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우리 문종 감독님의 내일장 주전 선수는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지금 현재 출전 선수 겹치는 모습인데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우리 성경희 감독님께서는 광무를 내일장 주전 선수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급등을 보였는데 내일 경기에서도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두 감독님께서는 내일장 주전 선수로 이무학 감독님께서는 한결 같으십니다. 기가비스를 내일장 출전 선수로 주셨습니다. 이 고성능 반도체 시장에 대한 수혜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기가비스 출전 선수로 꼽혔고요. 우리 최명장 감독님께서는 S&T 에너지를 주전 선수로 꼽으셨죠. 오늘도 흐름이 좋았는데 내일장까지 이 컨디션이 유지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두 감독님과 함께 자세하게 내일장 출전 선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최명장 감독님께서는 S&T 에너지가 사실 오늘 시장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내일장에서도 이런 컨디션을 유지해 줄지 아니면 더 큰 활약을 보여줄지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오늘의 상승은 최근 약 10거래일 동안 계속 빠졌으니까 아마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던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제 계속 지금 흘러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21,000원 라인에서 지지력이 형성이 되면서 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앞서 제가 그 LNG가 지금 조선업이 LNG선 수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이 앞서 그 미국의 그 LNG 터미널에 33억 달러, 상당히 큰 돈을 또 투자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앞으로 여전히 이 에너지 쪽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럼 지금 S&T 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미주 쪽의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수주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얘는 왜냐하면 에너지 플랜트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은 얘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실적을 잠깐 볼까요? 작년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은 2천억까지 올라왔는데 영업이익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이 별로 안 좋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순이익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배당은 한 4%에서 5% 정도 꾸준히 주는 회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알고 가야 될 게 하나가 있죠. 1분기 기준으로 지금 상당수의 기업들이 한 개 기업에 봉착한 기업들이 약 40% 됩니다. 그건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1분기 한 1,300개 기업을 조사했을 때 약 40%가 한 개 기업. 한 개 기업이란 건 뭐냐면 내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이자를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지금 현재 실적이 안 좋은 기업, 수익을 못 가져가는 기업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5일까지 지금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죠. 그때까지 좀 부실한 기업, 조금 위험한 기업들은 미리 피하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장에서 최근에 미리 빠질 거예요, 종목들이. 2차 전지는 올라가는데 지금 막 흘러내리는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다 그 부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참고를 하셔야 되고 여하튼 그런 상황에서 이 회사는 배당을 약 4%에서 5%를 꾸준히 준다. 그래서 저는 이 배당을 주는 회사는 굉장히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배당도 준다라고 하고요. 오늘도 이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었죠.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일장 출전 선수 이 S&T 에너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최명장 이렇게 3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우리 감독님과 자세하게 소통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 임학 감독님, 네, 한결같이 뭐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내일장 주전 선수로도 이 반도체 관련한 기가비스를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내일장 어떤 활약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네, 뭐 반도체를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일단 2차 전지를 좀 피하고자. 네. 그럼 오늘 또 같이 우리 출연해주신 우리 최명장 감독님이 저랑 시황관이 비슷해서 다행입니다. 여기서 토론할 뻔했어요. 2차 전지냐 아니냐. 네, 시황관이 비슷해 다행이고 또 특히나 이제 좋은 종목들 같이 좀 싸게 사는 바닥에서 사는 성향이 좀 같아서 오늘 화요일 앞으로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다른 분들도 저는 1회, 2회 지금 3회째잖아요. 우리 뭐 성경희 감독님 또 뭐 임상 감독님 또 많이 좀 뵀잖아요. 네. 근데 같이 하신 분도 있고 지금 또 새로 오신 분도 있는데 여전하시네요. 네, 종목들 보니까 이 종목 하셨구나. 네. 이미 파악 완료했다. 네, 성향은 뭐 비슷하시네요. 아무튼 뭐 재밌는 수익률 대회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얘기가 좀 길었네요.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종목은 일단 기가비스예요. 신규 상장주 상장한 지 이제 한 6개월 된 신생아 뭐 아무튼 뭐 2돌 정도는 된 거죠. 6개월 됐으면 뭐 아무튼 지금 뭐 입은 막 트인 신생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뭐 여러분들 시장에 좀 반도체 트렌드가 뭐예요? 일단 HBM이잖아요. 그러니까 쌓는 기술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용적률을 건물로 치면 용적률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이게 패키지거든요. 자, 보시면 이게 왜 그 공법이 중요하냐면 알다시피 챗 GPT-5
AI, 그리고 뭐 자율주행, 고속통신, 뭐 가상현실, 데이터 센터 여기에 따라서 이 데이터 수요량이 급증해주고 있습니다. 데이터형 메모리가 2차 이 반도체의 성장의 가장 큰 축이죠, 그죠? 지금 보시면 이 제타바이트라고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 제타바이트가 1제타바이트가 얼마냐면 1조 1000억 기가바이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숫자로 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보통 MP3 MP3로 요새 음악 안 듣지만 한 3메가바이트 정도 되거든요. 음원 하나에 3메가바이트짜리 노래 한 곡이 몇 개가 들어가냐면 28조 1조 5천억 개. 네, 아무튼 뭐 이만큼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평균 성장률 CAGR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해드릴 때도 항상 나 혼자 잘난 기업 말고 같이 연평균 성장률이 좋아지는 기업을 찾아라. 무조건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시장, 그것 시장은 레드오션이다. 얘를 죽여도 나는 못 산다. 말씀 좀 드렸죠. 같이 CAGR이 올라가는 업황, 바로 이제 이 반도체 데이터와 관련한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후공정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이 HBM 기술도 마찬가지 이렇게 좀 이렇게 넓어져 있던 거를 이렇게 쌓아갖고 면적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거죠. 싼 면, 그죠? 아파트도 60층, 70층을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좁은 면적에 빌딩 숲에서 계속 면적단을 올리면서 고효율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후공정 섹터가 요새 시장에는 굉장히 좀 큰 트렌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플립 여기에 따라서 이 검사 장비 쪽에 이 종목을 굉장히 좀 성장성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앵커님 혹시 좀 운전을 하시나요? 네. 운전하시죠? 네. 자동차 고장 나면 어디 가죠? 가까운 네. 카센터 가잖아요. 네. 근데 혹시 타는 차가 한 3, 4억짜리 벤틀리예요. 네. 맡길 수 있습니까? 동네 공업사에? 맡길 수 없죠. 못 맡깁니다. 네, 저는 안 못 되겠습니다. 맡깁니다. 자, 그런 거예요. 이제 이 반도체 공정단의 이제 후공정단의 이제 이 고기술화로 인해서 이 테스트 공정단도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와, 이게 보시면 아시겠죠? 영업이익률이 23.8%예요. 삼성전자도 영업이익 30%는 못 냅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나 반도체, 우리나라 기업들은 거의 삼성공화국이잖아요. 이 종목이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높다는 게 아니라 IT 종목들은 단가인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고도의 기술력을 갖지 않으면 언제나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바뀌는 변화 기술에 항상 뒤처지고 연구개발 R&D만 조금만 늦추면 반도체는 항상 자본 집약적 사업을 계속 끊임없이 땔감으로 돈을 넣어야 이 제품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을 20%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한다는 것만으로도 IT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일단 좀 볼게요. 기술적으로 좀 보면 일단 장대 양봉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저는 이제 기준선이라 그러거든요. 일단 뭐가 하나 기둥이 서야 그 다음을 거기다가 뭐를 걸든가 거기다가 뭐 지붕을 덮던가 걸든가 일단 기둥이 있어야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기둥이 여기 딱 하나 서 있죠. 6월 23일 날 상한가로 주가가 상한가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옆에 좀 대롱대롱 걸려 있어요. 지금 주가가 빨래줄처럼 걸려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시장은 얘가 좀 못했다, 안 좋다, 뭐 이렇다라기보다는 2차 전지한테 오히려 좀 밀렸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좀 사라져주면 다시 본 자리로 꿰차고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은 시세를 따라다니는 종목이 있고 시세를 쫓아다니는 종목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시세를 끌고 가는 종목 해야죠. 반도체는 신규주들이 시세 잘 끌고 다녀요. 그래서 최근 상장주들 제가 뭐 펜트론도 말씀 좀 드렸지만 기가비스도 이 구간에서 잘 잡아두시면 반도체주의 대체제로, 2차 전지주의 대체제로 아마 좋은 수익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계속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지금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너무 올라서 좀 무서워. 나도 반도체 섹터 유망하게 보고 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레도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무학 감독님과 장중에도 계속 소통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입장하시는 방법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무학 이렇게 3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 감독님들의 내일장 주전 선수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상영 감독님께서는 내일장 주전 선수로 대주 전자제로 이렇게 꼽아주셨고요. 배찬수 감독님께서는 LNF 이렇게 주셨죠.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을 이렇게 좀 꼽아주신 것 같은데 내일장에서 어떤 활약을 보일지 기대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감독님들의 내일장 주전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자, 두 감독님께 이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감독님, 이 선수는 좀 견제 대상이 될 것 같다 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떤 선수일까요? 저는 처음에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바로 예. 다이렉트로 여기를. 저는 이거는 뭐 이무학 감독이 옆에 있어서가 아니라 네. 제가 이제 예전에 몇 년 같이 일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실력을 대충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이무학 감독이 좀 가장 센 사람이 아닌가. 견제되는 감독님 말고 견제되는 선수는 또 없을까요? 내일장 출전 선수 중에선. 견제되는 선수도 이무학이죠. 시종일관 우리 감독님만 견제하면 된다. 제일 경계하면 된다. 자, 그렇다면 감독님의 견제 대상은 누구일까요? 역시 우리 최병장 감독님이 왜냐하면 다른 분들 다 2차 전지예요. 두 분이 혹시 사전에 이야기 아니요. 맞추신 거 아니죠? 아니 제가 2차 전지를 이렇게 말씀드려놓고 제가 2차 전지를 견제하시 네, 이상하잖아요. 제가 2차 전지를 소개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S&T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 시장에서 아까 우리가 기가비스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잘못해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이 수급이든 실적이든 어떠한 기업 내부적인 뭐 노이즈든. 근데 그냥 떠내려가는 종목이 있어요. 시장에 밀려가는 종목.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역풍이 부니까 그냥 밀려가는 거죠.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바람이 멈추면 다시 쓱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제 그러한 현상들을 좀 보실 수 있는 종목이 S&T 에너지라고 좀 보고요. 다른 종목들도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좀 포트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락 종목이 500 종목, 오늘 상승 종목이 500개, 하락 2,000개. 어제는 상승이 한 200개, 하락이 1,800개. 뭐 거의 다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장세는 여러분들 한번 뒤집어 보세요. 역발상으로 여러분들이 과연 내 종목이 뭐 문제가 있어 떨어지는 거 아니라면 요거는 또 뭐 그렇게 좋아서 올라왔어요? 에코프로 2분기 실적 영업이 감소했어요. 포스코도 뭐 올라가니까 막 좋게 써주는데요. 뭐 사상 최대 영업이라고 하지만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가 분할하면서 영업이익은 20%대 감소했습니다. 뭐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50조 단위 뭐 공급 계약이라고요. 그거 뭐 한 번에 했나요? 작년부터 계속 해온 거 누적 데이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올라갈 이유가 충분히 마땅치 않는 종목은 조심하고요.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왜 내려가야 되는지 모르는 종목도 올라올 거고요. 주식시장은 뭐 가장 그냥 많이 올라가는 종목 사는 게 심플한 게 아니라 가장 기업의 본연의 모멘텀과 비춰봐서 비싸다, 싸질 거고요. 싸다,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주 전략들 참 잘 세우셔서 정말 좀 난이도 높은 시장, 저도 이런 장 처음 겪어봤는데요. 한번 잘 슬기롭게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이 사전에 입을 맞춘 게 아니라면 정말로 견제 대상인 거잖아요. 매주 화요일 함께 하시면서 두 분을 잘 견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또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배트맨 1부 방송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오늘도 강했는데 그런 가운데 조선주들이 조용히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 포착이 됐다라고 이야기 짚어봤고요. 포스코 그룹주에 이어서 LS 그룹주들도 오늘 장에서 동반 상승을 보였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연일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야기 드렸고요. 또 에코프로가 130만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까지도 오늘 방송에서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배트맨 1부 오늘 이렇게 두 감독님과 함께 경기장 분석, 선수들 분석들을 해봤는데 이 분석에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요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상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2부에서 계속해서 인사드리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